새로운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청취율 조사 잘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받으셨다라고 하는 분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길 가다가도 반갑게 저 어제 전화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약 3주 뒤에는 결과가 보통은 나옵니다. 보통은 이 3주 뒤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참여를 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오늘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생방송 중에 문자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감상평을 보내주시거나 좋은 의견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커피 한 잔씩 총 20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네, M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미니로도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딱 잘라서 오늘은 이 커피 안 드립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 마무리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커피 20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부터 네.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뉴스가 업데이트되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가 다들 관심을 기울이실 수밖에 없으셨을 텐데요. 윤석열, 한동훈 갈등 어디까지 가나? 그야말로 이제 뉴스가 쏟아졌던 주말이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쿠키뉴스가 단독을 달고 보도한 한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이 발단이 됐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김경률 사천 논란으로 전국 당원들의 불만이 대통령실까지 빗발치고 있다. 그러면서 한동훈식 줄 세우기 공천 이런 이 용어가 사용이 됐고요. 개인의 인기 몰이식 행보 이런 것들이 내부 혼란을 가중시킨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철회하고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률 위원, 비대위원의 사퇴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게 이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이었는데 이걸 거의 이제 받듯이 대통령실 기류를 알리는 스피커로도 불리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예, 시사저널 시사인 김은지 기자에 따르면 이용 바로미터, 윤심 바로미터, 이용 바로미터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듣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큼 용산 분위기에 민감한 정치인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제 여당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 채팅방에다가 이 문제의 쿠키뉴스 기사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올리기 전에는 한 우익 유튜브 채널의 내용을 요약한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해서 이제 사과해야 된다라는 거는 불가하다. 이런 주장이 담겨 있는 게 핵심인데 소위 그 FL이라 그래가지고 퍼스트 레이디를 줄임말이래요. 네. 왜 FL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하나라든지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깨들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고요. 사과와 용서, 관용은 정상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고 좌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나치가 사람을 인식하는 방식이었어요. 사람이냐 아니냐, 정상적인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것은 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들을 향해서도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정상과 비정상을 나눠서 비정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나치가 사람을 가르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요. 설마 이용 의원이 이제 인식에 동의해서 글을 옮기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산의 기류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불신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시작했고요. 어제 저녁에 채널 A의 이제 메인 뉴스가 그 분수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리 5개 꼭지를 배치를 해서 집중 부각을 시켰는데. 이런 얘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어제 일부 참모들과 모인 자리에서 한 위원장이 자기 정치용 사천을 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대로 총선 치르기 힘들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하고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는데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정치적 결별이 아닌
인간적 결별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도 여기에 이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구체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진 보도들을 보시면 이관섭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직접 따로 만났고 이 자리에서 사퇴를 권유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소위 이제 사천과 관련된 문제지만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를 거론하는 게 의미심장하다. 한동훈의 복심으로까지 지금 떠오르고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거론했었던 지도부 인사이기도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집중이 됐고요. 오늘 자신의 발언을 또 사과를 했습니다.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렸다. 그거는 TK의 시각이다라고 윤재욱 원내대표에 대해서 직격했던 발언, 이거는 분별이 없는 발언이었다라고 사과를 했고 TK 의원들하고 윤재욱 원내대표한테도 사과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다라면서 기자들한테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사퇴 요구를 일축을 했는데 어제는 별도의 입장문을 기자들한테 배포를 해가지고 국민 보고 시작한 할 일 하겠다라고 했고요. 오늘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선민 후사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발언에서 핵심은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즉 오늘 이철규 의원이나 이분도 윤심 바로미터 중에 한 분인데 그런 요구 자체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용산 쪽 입장을 대변해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용산에서 사퇴 요구가 있었고 어떠한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용산의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가운데서 그다음 워딩이 쭉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사퇴 요구가 없었다라고 물타기 하는 것은 용산에서 언론을 향해서 강변할 것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먼저 설득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순서에 맞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전에 나온 이제 채널A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 주변의 이야기가 약간 좀 바뀌는 기류가 있습니다. 이 사퇴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라고 보니까 그건 이제 무조건 사퇴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관섭 비서실장 등과 만난 자리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재차 물어보면서 사퇴라는 표현이 부각된 것 같다. 사퇴가 중심이 아니었다.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그 이제 주워 담기 수순으로 보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먼저 얘기하시라니까요. 언론에 설명하지 마시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얘기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이 단어를 사퇴로 알아들었는데 그건 내가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사퇴하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라고 한 비대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게 언론을 향해서 또 그거를 사퇴로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바이든 날리면 같은 말씀으로는 언론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나온 채널A 단독 보도에 같은 경우 보니까 윤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추가적인 멘트들도 좀 들어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한동훈 찍어내기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도 대통령이 함께 언급을 했다.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은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후배였다. 내가 오죽하면 신뢰와 지지를 철회한다는 말까지 했겠느냐라면서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는 건데 어쨌든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신뢰와 지지를 철회한다는 말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인정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모로 지금 이제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떨어지는 윤 대통령으로부터의 홀로서기 행보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로 읽는 분들도 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반대로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뭐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할 수 있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따로 보낸 걸 보면
그거는 일종의 이제 기획이 아니겠느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약속 대련이다라는 지금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임기 완주를 지금 천명을 했고요. 당헌 당규상 비대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 게임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를 이제 관심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임명직만 해봐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상실하면 선출직 당대표도 퇴출당한다. 그러니까 선출직이 아닌 한동훈 위원장 그보다 더 쉽게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로 좀 보이는 거고요. 서영주 민주당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아바타로 세웠던 한동훈 위원장이 주인 행세를 하니까 한 달 만에 사약을 내린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종국적으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비평을 했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에서 여러 의원들이 연명을 해가지고 집단적 의사표시가 나올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그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어렵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행동이 나오게 된다면 과거의 국민의힘 당대표들처럼 버티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의원총회 25일로 현재는 예정돼 있는데요. 25일 날 의총이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합니다. 그때까지 이 사태가 어떻게 수습될지 어떻게 물꼬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가 정돈이 돼야 아마 의총도 개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잡혔다 취소됐어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TK 지역 의원들에게 오늘 오후 3시에 TK 지역 의원들 모임을 하자, 전원회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취소됐습니다. 직전에. 뭐 사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제 TK 발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과가 되고 그러고 나서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결국 취소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모임하고 별개로 또 취소된 것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제5차 민생 토론회 문제인데 오전 10시부터 이게 이제 시작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토론회 개최 30분 전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공개 일정을 전부 취소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자리에 못 가게 됐고요. 국무총리도 지금 그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라고 해서 대신에 국무조정실장이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은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심해서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민폐가 될 것 같아서 불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목이 많이 잠기고 아프신 가운데도 신임 방심위원 2명, 방송통신심의위원 2명은 오늘 임명을 하셨어요. 대통령 추천.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유튜브에서 하이킥 하프타임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건데요. 어쨌든 아프신 가운데도 방심위원 2명, 야권 추천, 국회 추천 2명은 3개월째 임명하지 않지만 대통령 추천 2명은 임명을 하셔서 현재 방심위원회는 6대1이 돼버렸다. 그렇습니다. 그 일은 꼭 하시는데 자, 왜 이 목감기 때문에 안 나오셨다? 이거를 근데 국민들이 100% 신뢰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30분 전까지만 해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30분 전까지 좀 기다려봤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선회를 해보고요. 어쨌든 당내 주류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수습할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당 주류들의 태도가 여전히 강고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 친인 복심으로 불리는 이제 인사죠. 김건희 여사는 정치 공작의 피해자다. 그동안 이제 용산 대통령실하고 윤지혁 원내대표가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데 오늘 똑같은 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걸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요. 아니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국민들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뭔지 다 모르니까 우려하실 수가 있죠. 밖에서 예를 들어서 저게 국민들이 다 이걸 다 아시지 못하잖아요. 이게 공론화된 것도 아니었잖아요. 국민들이 몰라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한다라는 게 핵심적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 몰라서 그러시는 거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뭘 잘 몰라서 저도 다 모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전부 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발언 내용을 다 들어보면 좀 의미심장한 대목들이 몇 군데 보이는데요. 이 소위 디올백을 최 목사가 던져놓고 갔다. 그 던져놓고 간 거를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거는 오히려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환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에 따르면 대통령이 받는 선물은 대통령이나 부인이 받는 선물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철규 의원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면 크리스찬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 어떤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말씀을 하셔야 논리적으로 이 말이 앞뒤가 맞아지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을 보시라고요. 직무 관련성이 크리스찬 디올 명품백과 직무 관련성, 대통령의 직무상 직무 관련성이 어디에 있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정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 공천을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그리고 대권으로 가는 자기 정치를 하는데 동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한때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기도 했던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도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스스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옹호하는 비주류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유경준 의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지방선거 때 본인이 경험했었던 거를 예로 들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올렸고요.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사퇴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와 손을 잡고 국민 앞에 나아가 국민에게 용서를 빌면 어떨까 이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과감한 주장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재의결 문제로 좀 번지면서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 뭐 이런저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오늘 10시 소위 국민과의 대화 이게 원래 성격이 뭐냐면 업무 보고였습니다. 대통령이 신년에 각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 받는 것을 소위 민생 토론의 형식으로 한 거잖아요. 업무 보고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국민 와서 그 참여하실 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기라면 대통령의 건강 자체가 사실은 대한민국 국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업무 보고를 받지 않고 국민들과의 토론을 연기할 정도로 건강 관리가 안 됐다면 그것 자체로 문제고요. 사실 이 청각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감기에 걸려서 이 전달하는 게 국민들이 듣기에 많이 불편하실 수 있다. 청각적인 문제인지 시각적인 문제인지 국민들은 막 매우 궁금해하고 그리고 또 심정적인 문제 아니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이런 등등의 추측들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 계속 따라붙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가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들 사이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 청각이냐 또는 어떤 시각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냐 대통령 몸에 또는 심정적인 문제로 이렇게 업무 보고가 30분 전에 취소돼도 되는 것이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채 대통령 업무 보고가 진행된 거잖아요. 말을 하자면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 자리에서 그 보고를 받았다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국민들과의 대통령실 사이의 신뢰의 문제가 가장 크게 공식 발표를 국민들이 잘 안 믿어요. 이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감기 중인 대통령께서 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재환, 이정욱 두 분을 위촉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말씀하셨던 대로 여야가 6대1의 구도로 바뀌면서 압도적인 여당 우위가 더 이제 강해지는 게 되는 거고요. 지난해 10월에서 11월에 걸쳐서 이미 이제 국회의장이 보궐위원들, 야당 몫의 보궐위원들을 추천을 했는데 아직 이제 위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먼저 위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